안녕하세요. 작가 나결입니다. 오늘은 매일 작법 21일 만에 쓰기의 실제 글쓰기 3일차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일차는 30페이지에서 45페이지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이제 30페이지를 앞두고 있다면 여기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30페이지를 여러분이 쓰셨어야 되는데 조금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등장인물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지금 알고 있어야 할 모든 것이 알려지고 있는 건지 주인공이 어떻게 행동할지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의 모습에서 성장한 후의 모습이 비교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표현됐는지 라는 점에서 앞 30페이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그게 다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더라도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무조건 앞으로 돌아가시면 안 돼요. 오늘은 지금부터 30페이지에서부터 35페이지 그 뒤를 채울 거예요. 앞이 마음에 안 든다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앞이 다시 고친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뒤를 써가면서 캐릭터가 분명해졌을 때 앞부분을 다시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0페이지부터는 무엇이 나와야 되느냐? 바로 터닝 포인트가 나와야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1막의 터닝 포인트에서부터 성장의 첫 징후가 등장하는 곳까지를 써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고 주인공이 이제 그가 원하는 것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는 때죠. 그렇게 일어난 일에 대응하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에 이르러서는 이 일이 어떻게 그에게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는지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 그 상징적인 장면이라는 것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행위가 집약되어 어떤 장면이 등장할 예정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세팅을 해야 합니다. 주인공이 병원에 입원한 할머니를 찾아가려고 준비를 마쳤어요. 늘 항상 병원에 입원한 할머니를 찾아가는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방금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받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소에는 준비를 해서 그냥 병원으로 갔다면 이제는 다른 대응을 해야 되죠. 그 순간을 그리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물의 내면의 감정을 내면의 행동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등장인물에게 어떤 일이 딱 벌어지면 이제 무엇을 할까 고민한 주인공은 어떠한 선택을 하게 돼요. 근데 일단은 어떤 방향으로 선택하냐면 모든 것을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기 위한 그것을 부정하고 화를 내고 원래대로 놓기 위한 어떤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30페이지에서 45페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30페이지에 이전에 일어나지 않았던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인지하는 시간을 가지죠. 그것을 세이브 더 캣이라는 작법서에서는 토론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토론의 기간 동안 인물들이 원래대로 돌려놓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보는 것,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그게 돌려날 수 있을까 갈등을 하고 이렇게 한 후에 비로소 어떤 행동을 딱 결정하게 되는데 새로운 사건을 과거 방식으로 대처하면서 이제 2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과거의 방법으로 대처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나요? 갈등을 겪게 되겠죠. 그래서 주인공은 계속 위기 상황에서 갈등을 겪어가면서 새로운 방법을 찾게 되는데 그게 전체 내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한 순간을 찾으세요. 내면의 성장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외적인 행동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으로 인해서 무언가 행위를 하면서 변화된 평소와는 다른 그러나 관점은 같으나 변화된 어떤 행위를 딱 하면서 이막으로 연결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30에서 35페이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써보시면 여러분의 등장인물이 성장하는 것을 지켜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5페이지에서 중간점을 향해 가는 지점까지 무엇을 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마다 글 쓰는 게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 돌아가서 앞부분만 다듬으시지 말고요. 지금 하는 부분과 빠르게 뒤까지 다듬으신 다음에 앞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상 함께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넷째 날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과 함께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글 쓰시고 함께 성장해요. 감사합니다.